그 수의계약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 이제 인쇄소를 맡기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거의 80% 90%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경쟁 입찰하지 않고. 근데 그 수의계약한 업체들의 면면을 따져보니 주진우 의원실에 의하면 민주당 관계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올공 시위 저도 가족들하고 한번 가봤어요. 자발적인 시위고 태극기도 본인이 직접 그리고 원하는 구호도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여기는 지휘부도 없어요. 네, 없죠. 후원금도 안 받고 결국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관련된 선관위 이 청문회 위원장 맡으면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절하게 사전투표 폐지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틀간 본투표를 하고 근데 민주당이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국민 여론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굉장히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젊은 세대와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오신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조직해서 그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현장에서 재선거를 외치시고 이 선관위 해체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겠지만 이 선관위 해체에 대해서는 거의 97%가 해체돼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고요. 이러한 여론을 받들지 못하는 집권 여당이다? 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참정권을 유린당하고 침탈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직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몰라라 한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초반에 대응을 굉장히 실기했어요. 이미 그 사태가 벌어진 당일날 6월 3일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나서서 얼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외치는 재선거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고작 20몇 명 못한 거 가지고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실기했기 때문에 지지율 급락이 이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공교롭게도 이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한 70% 정도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특검이나 청문회나 이 모든 것이 야당 위주의 특검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위주의 특검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발의한 사전투표제도 폐지 문제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에만 맡길 수만 없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국민의힘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전투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52.7%예요. 반대는 44.2%. 거의 9%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 절차에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농도가 진해지면 그게 일종의 부정투표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 얘기도 하던데 지금 국민 여론도 보면은 결국 이제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전투표제가 편리한 제도죠. 사실 뭐 어디 지역이 있건 간에 우리가 훨씬 더 쉽고 편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제가 원래 굉장한 지지를 받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여론이 이렇게 뒤집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문제인데 왜 선거제도를 바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선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본말이 전도가 된 겁니다. 이번에 투표지 부족은 본투표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참여 많이 하니까 본투표율 좀 낮아지지 않겠어?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투표지를 적게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 유리한 지역에 많이 사고가 난 것도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이 좀 본투표 성향이 높은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오판을 했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사전투표제 때문에 본투표가 오염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거제도 자체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낸 안은 본투표를 이틀하자. 그렇죠. 사전투표 폐지하고 그리고 정부득이하게 현지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 주소지에서 부재자 투표하면 된다. 굉장히 대안을 합리적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지만 사전투표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다른 선거제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왜 깜깜이 기간 운영합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발표 직후에 선거에 들어가면은 여러 휩쓸리기 효과, 뭐 언더독 효과나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를 막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여조 발표 딱 보고 다음날 투표장 들어가신 분들 사전투표는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왜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걸 합니까? 대의제를 왜 합니까? 한날 한시 같은 정보와 같은 판단 아래 같은 민의를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일임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까지 4, 5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후보에게 중대한 결함이 드러날 수도 또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그럼요, 일이고. 그럼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면 우리 투표권 왜곡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네, 안 된 거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침해가 되는 거죠. 네.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내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절대다수 국민들한테는 내가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설득할 수 있고 더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봐요. 음. 편리한 제도지만 절대로 우리가 대의제 투표에 있어서는 네. 편의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확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앞지를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폐지가 맞다. 이렇게 좀 평가를 그러니까 합니다. 맞아요. 우리 박미영 대변인 말씀했던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편의성이 절대 그 정확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발생된 이 사태와 또 연결시켜 보면은 신뢰의 문제예요, 결국은. 자,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서 한 2, 3일 전에 해가지고 그거를 투표함을 또 어딘가에 보관했다가 오는 그렇죠, 거가 보관. 있잖아요. 뭡니까? 신뢰의 문제가 아 계속 그리고 되는 이제 거잖아요. 이번에 사전 투표하면서 쌍둥이 투표 그러니까요.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나왔잖아요. 하고. 아, 1년 그래서 번호 많은 넣었고. 국민분들은 아니 본투표도 관리 못하는데 사전투표는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 라는 그 아주 그냥 아, 투표용지도 프린트 네, 제대로 못하는데. 하겠어? 네. 선관위 직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투표를 입력하는 입력오류도 저질렀지 맞아요. 않습니까? 1년 번호를 자르지 네. 않고 하는 그 투표지 네. 문제도 있었고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이 신뢰의 문제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너네들 사전투표 이거 관리 제대로 못하겠다 뭐 이런 게 또 깔려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선관위도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원장 노태학 씨가 부인하고 3차례 동반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혈서를 썼는데 그게 사실 이제 공식 문서에는 부인이 간 부분은 또 삭제해놓고 또 그 공개된 사진도 지운 사진 형태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빈축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원래 임기가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대엽 대법관을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시라고 여당이 이제 청문회도 하면서 빨리 자리에 앉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노태학 씨는 약간 인질처럼 붙들려서 선관위원장 계속 하게 된 거니까 책임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임위원이 이제 유철한 씨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친구예요. 또 네. 친구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원래 부적절해요. 왜냐면 굉장히 중립적인 헌법적 독립기관인데 거기에 그렇죠. 대통령 친구를 앉혀놓으면 아유, 네. 근데 이분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상임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렇죠. 상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런 문제는 어떻게 봐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자체가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예. 그때도 사실 참 돌이켜보면 소쿠리 투표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때도 소쿠리 투표 때문에 무리를 빚은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임명이 된 것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에요. 임년 6년이기 때문에 올해 3월까지가 임기였던 건데 일단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책임성 굉장히 떨어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3개월 동안 출근을 절반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한 날짜조차도 뭐 오후에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가버리고 그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혈세 몇 천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와이프와 함께 뭐 외유성 출장 그냥 해외여행이라고 전 하고 싶어요. 그쵸. 다녀오고 이런 식의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여당이 문제입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성이 있는 신임 선관위원장을 빨리 앉혔어야죠. 심지어 3월이면 아직 지방선거 이전이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선관위원장 체제 아래서 여러 가지 의결을 했었어야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하게 이런 뭐 가십성 이슈를 떠나서 아니 그 투표지를 50%만 인수하기로 했다는데 예. 각 선관위마다 전부 다 결정과 비율이 다 다르고 회의록도 없고 그럴 거면 상설기구로서의 선관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상설기구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고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책임의 주체도 없고 의결의 주체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모두가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지금 선관위 조직입니다. 3,000명이나 가지고 있는 국가 부속급의 지금 기관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당의 책임이죠. 그리고 지금 천대엽 대법관을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요.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구도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는 이번 정권이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안을 내놓은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찌 그런데 보면.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심기를 거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으로 이제 국회 출석을 하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많이 두둔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아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만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천대엽 대법원 그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장으로서 예. 할 말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행정처장 때 그 국회 왔던 그 기억 때문에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누가 입맛에 맞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 정권 근데 때 그런 임명되신 게 진짜 분들인데 문제인 게 예. 중앙선관위라는 엄연하게 우리 그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인데 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걸 공석으로 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조금만- 동안 방기한 거예요. 예. 그냥 선거 관리를 조금 여당이 함께. 덧붙이자면 결국 중립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선거라는 것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왜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으로 둡니까? 결국은 중립성을 잘 지키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의 책임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위철한 그분을 상임으로 두고 지금 이제 노태학 위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철한 그렇죠. 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외에 지금 갖가지 드러나는 이제 사례들을 보면 민주당과의 연계성이 지금 드러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뭐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가령 예를 들면 그 수의계약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 이제 인쇄소를 맡기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거의 80% 90%를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경쟁 입찰하지 않고 그 수억 원에 드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도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그 수의계약한 업체들의 면면을 따져보니 주진우 의원실에 의하면 민주당 관계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고요. 또 방금 말씀 주셨던 외유성 그 여행 있지 않습니까? 꼭 위원장 말고도 다른 선관위 위원들도 그 휴양지에 가서 선거 연수를 하고 왔다는데 거기에 민주당 직원과 같이 갔다는 지금 자료도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는 중립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파서 이번 사태 덕분에 진짜 알지 못했다면 다 뭉개고 지나갔을 일이 아닙니까? 이미 그 선관위와 민주당의 여당의 또 유착관계 중립성 훼손이 이미 많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부산에서 쓰는 선거 투표용지를 경기도 성남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아이고. 아니 부산 지역의 업체한테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거를 인쇄해서 우편을 이제 발송을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또 500몇만 원 썼다는 거예요, 추가로. 이것도 혈세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받지 않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내부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겁니다. 아. 부산에서 쓸 용지를 왜 경기도 성남에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용지 인쇄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가라고 하죠. 그게 다 다릅니다. 심지어 5배까지 차이가 15원이었다가 다섯 뭐 배요? 95원 뭐 이래요. 아니 5배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경북의 단가와 부산의 오. 단가가 10원대에서 90원대까지 맞아요. 가요. 네. 10원에서 90원이요? 예. 단가가 이런 거는 딱 표준화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중앙선거 당연합니다. 차원에서? 그거는 예. 관련자들이 저는 약간 뇌물성 배임 냄새도 횡령이죠. 나거든요. 배임 횡령이죠. 횡령이죠. 전부 네, 다. 예. 그런 부분도 근데 특검 수사가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법적인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감옥 보내야 돼요, 민주당은 다. 특검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민주당이 지금 아예 안 받겠다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론이 이미 너무 거세니까.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안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자꾸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겠다고는 차마 못하니까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인 건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수사하기 예. 시작하면 민주당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것 엮여 같아요.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강제력 없는 이 취재만으로도 지금 나오는 것들이 민주당과 함께 출장을 가고 민주당 관계 업체들이 이 인쇄를 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더 깊게 파고들면 어디까지 나올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는 있겠죠.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인식이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책임 있다가 60% 넘어요. 당연히 그렇죠. 있죠. 아니, 당연하죠. 예,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어. 당연히 행안부도 총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여당이 함께 데미지를 받을까봐 좀 두려워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선관위 왕조가 된다. 이런 공포심과 이 분노가 전 국민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봐요.